미영아, 이 된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거야.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인데 한 번 맛 좀 봐봐. 어때? 응, 솔직히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너무 짜고 구식이잖아요. 미영, 그런 말은 좀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이신 건데. 나도 솔직히 말할 권리는 있잖아? 매번 이런 음식들만 나오니까 지겨운 것도 사실이야. 그래. 미영아, 요즘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래도 네가 한 번만 내 정성을 봐줬으면 했구나.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자꾸 구식 방식을 고집하시니까 제가 어머니랑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낡은 방식만 고집했나 보네. 미안하다. 네 마음을 몰라줘서.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를 무시한 며느리에게 어른의 모습으로 복수하는 정순 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꾸준히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사는 정순 씨는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농사일에 바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특히 큰아들 현우는 정순 씨의 자랑거리였고 아들이 결혼하던 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우리 집에도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오네라고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며느리 미영과의 관계는 그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영은 도시에서 자란 현대적인 사고방식의 젊은 여성이었고 시골에서 자란 정순 씨와는 생활 방식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순 씨가 직접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를 자랑스럽게 내놓으면 미영은 요즘은 이런 거보다 백화점에서 파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라며 정순 씨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엔 이를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아직 우리 며느리가 시댁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아침밥을 차릴 때면 미영은 부엌 문을 열고도 이런 걸 아직도 집에서 다 차려요? 요즘엔 다 간편식으로 해결하는데. 라고 비꼬듯 말했고 정순 씨가 손수 키운 고구마를 챙겨주면 이런 건 저희 집에선 별로 안 먹어요. 라며 정순 씨의 정성을 무시했습니다. 정순 씨는 점점 이런 미영의 태도가 두려워졌습니다. 미영이 시댁에 오는 날이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그저 참아왔습니다. 미영은 정순 씨와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귀찮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댁에 오는 날이면 미영은 억지로 시간을 쪼개온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식탁에 앉아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손수 만든 된장찌개를 내놓으며 이 된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거야. 맛이 어떠니? 라고 물으면 미영은 건성으로 숟가락을 휘저으며 요즘은 이런 거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골스럽긴 한데 뭐 나쁘진 않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영의 무신경한 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을 보며 정순 씨가 이 꽃들은 내가 봄부터 정성 들여 키운 거야. 어때? 참 예쁘지? 라고 말을 건네면 미영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요즘은 다들 조경업체 부르던데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좀 구식 아닌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순 씨는 차마 대꾸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바늘처럼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내가 구식이라 그런가? 하고 자신을 탓하며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이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시어머니의 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정순 씨가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특별한 나물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특별한 요리야. 너희 시아버지도 아주 좋아했단다. 라며 자신 있게 말했지만 미영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리가 더 낫겠네요. 라며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순 씨는 순간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가족들이 있는 자리라 애써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넘겼습니다. 미영에게 정순 씨의 말과 행동은 모든 것이 낡고 불편한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정순 씨의 조언이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생활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런 미영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순 씨의 마음을 더 깊이 갉아먹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와의 대화가 점점 피하고 싶어졌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인 현우는 어릴 적부터 정순 씨에게서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시골 농사를 짓느라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도시 학업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아내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래도 우리 미영이 고생 많지. 요즘 일은 잘 돼가니? 라고 물으면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현우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감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늘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정순 씨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현우, 어릴 때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했는지 몰라. 새벽에 일어나 소도 돌보고. 라고 말하자 미영은 요즘 세상에 그런 이야기 별로 안 궁금한 거 아시죠? 어머니는 옛날 얘기를 참 좋아하시네요. 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미영의 말투가 지나치다고 느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커질까 두려워 억지로 웃으며 에이, 엄마, 미영이도 요즘 많이 바쁘니까 그냥 이해해요. 라고 어물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말을 하고도 죄책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은 듯 잠시 멈칫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속으로만 고민을 삼켰습니다.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둘 중 누구의 편을 들더라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지. 라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후에도 현우는 어머니와 미영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관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미영은 남편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동의로 여겼습니다. 정순 씨가 미영의 말에 상처받아 속상해할 때면 현우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어머니와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시댁을 방문할 때도 무언가 잘못된 균형 속에서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 채 그저 외면하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현우는
어머니의 눈에 담긴 외로움과 아내의 태도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열리는 날, 정순 씨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며 고심 끝에 며느리 미영이 좋아할 만한 메뉴까지 추가해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갓 담근 배추김치에 고소한 들깨 버섯국,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두부조림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미영이 좋아할 법한 잡채도 함께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번엔 미영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네. 정순 씨는 속으로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족들이 모였고 식탁에는 온갖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많이 하셨네요. 라는 아들 현우의 말에 정순 씨는 활짝 웃으며 너희들 먹이려고 내가 조금 신경 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별 관심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음식을 한 입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잡채 맛있네요. 어머니 솜씨는 여전히 최고예요. 라고 칭찬하자 정순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미영이가 좋아할까 싶어 만들어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은 젓가락으로 잡채를 몇 번 휘저었더니 작은 한 입을 먹고는 요즘 이런 요리는 좀 촌스럽지 않나요? 인터넷에 요즘 스타일 레시피 많던데 그게 더 낫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듯했습니다. 정순 씨의 손이 잠시 멈칫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계속 요즘은 다들 샐러드 같은 가벼운 걸 좋아해요. 이렇게 기름지고 무거운 건 좀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촌스럽다고 평가하는 며느리의 말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듯한 미영의 태도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넘어 그녀의 정성과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가족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영이 입맛에는 안 맞는 모양이네. 다음엔 더 잘해볼게. 라고 말하며 조용히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순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내 정성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며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날 좀 편히 기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조용히 흘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보여주겠어.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말과 비웃음에 한동안 가슴앓이를 하던 정순 씨는 어느 날 새벽 마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고추밭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평생 내 손으로 일구고 만든 것들이 헛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증명해야겠어. 며칠 뒤 마을 이장이 품평회 개최 소식을 알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품평회는 마을의 특산물과 음식을 선보이고 경쟁하는 자리로 군산 인근 마을 사람들도 참여해 규모가 꽤 컸습니다. 정순 씨는 품평회 출품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들어 온 음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그녀가 출품하기로 한 음식은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배추로 만든 묵은지와 전통장을 사용한 나물무침, 그리고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만든 고추장 볶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며 만드는 동안 그녀는 이 음식이 내 삶의 자부심이고 정성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품평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회관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음식과 특산물이 전시된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준비한 음식을 가지런히 진열하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고 심사위원들은 한 접시 한 접시 음식을 맛보며 평가했습니다. 정순 씨의 음식 앞에서 한 심사위원은 이 묵은지에서 진한 깊은 맛이 난다. 이건 진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나물 무침은 간이 완벽하고 고추장 볶음은 정말 밥 한 그릇이 뚝딱일 맛이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고 정순 씨는 이름이 호명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 윤정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패를 받아든 그녀는 눈물이 핑 돌며 말했다. 평생 농사 짓고 음식을 만들어 온 제 손끝의 정성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우리 시골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은 금세 마을을 넘어 군산 시내까지 퍼졌습니다. 품평회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렸고 정순 씨의 음식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너희 시어머니가 이번에 상 받으셨다며? 대단하시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무심한 척했지만 점차 체면이 구겨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순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영아, 이번에 묵은지 좀 가져가겠니? 내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구식은 아닌 것 같더구나. 미영은 그제야 어머니의 자부심과 정성을 이해한 듯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는 속으로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고 마음 한구석에 있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 정순 씨의 이름은 군산 시내와 인근 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장의 좌판까지 사람들은 정순 씨의 묵은지와 전통 요리를 칭찬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정말 솜씨가 대단하대요. 그런 정성이 쉽나? 진짜 자랑스러운 어른이지. 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의 대상 소식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묵은지는 군산의 전통 음식으로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그녀의 요리에 담긴 정성과 전통, 그리고 오랜 세월 이어온 그녀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평생 농사와 가사일로 헌신하며 지켜온 맛, 그리고 전통이 살아있다. 라는 기자의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영의 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말했다. 미영아,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더라. 이번에 그 묵은지로 상 받으셨다며? 그런 솜씨 가진 분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또 다른 친구는 너도 그런 어머니에게 많이 배워야지. 그렇게 좋은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구박할 수 있니? 라고 반농담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단하시지.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칭찬할수록 그녀는 마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정순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다르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서는 정순 씨가 여느 때처럼 김장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다가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정순 씨는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무슨 말이니?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녀의 말에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정순 씨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영아, 내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우리 이제 더 좋은 가족이 되자. 그 순간 미영은 정순 씨의 진심이 느껴졌고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라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은 정순 씨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올 때면 작은 선물을 챙겨왔고 정순 씨가 하는 요리에 관심을 보이며 배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영의 변화를 느낀 정순 씨는 오랜 시간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가족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속으로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손끝의 정성도 내 진심도 결코 헛된 게 아니었구나. 정순 씨와 미영의 관계는 품평회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예전처럼 시댁 방문을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 가는 날을 미리 준비하며 정순 씨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껏 챙겼습니다. 다음 시댁 방문 날 미영은 정성스레 준비한 보자기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 씨는 뜻밖에도 환한 미소로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미영아, 이게 다 뭐니? 정순 씨가 묻자 미영은 살짝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머니처럼 맛있게 하진 못하겠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정순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럼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쳐 줘야겠네.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미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어머니 요리 실력. 이제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묵은지를 써는 방법부터 나물을 다듬고 간을 맞추는 비법까지 하나하나 미영에게 가르쳤습니다. 미영은 정순 씨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과 정성에 감탄하며 이래서 어머니 음식이 그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거였군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점점 시댁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를 함께 돌보고 정순 씨와 차를 마시며 마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영이 사소한 도움이라도 드리려 하면 정순 씨는 늘 됐어. 미영아, 내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난 참 좋다. 라고 말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미영의 변화는 가족들 모두가 느꼈습니다. 아들 현우는 미영이 정순 씨를 도와 밥상을 차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와 미영이 화목해졌구나 라는 생각에 그 역시 한층 여유로워졌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정순 씨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참 철없었죠. 어머니께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정순 씨는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미영아, 사람 사이에는 때로 오해도 생기고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다가와줘서 나는 그저 고맙기만 하다. 정순 씨의 눈에는 미소가 떠올랐고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감정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영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가족의 화목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씨는 홀로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정말로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참 행복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곁을 감쌌습니다. 여러분은 정순 할머니의 복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